첫 번째 문제는 물류창고라는 문제인데요. 다양한 우선순위 조건을 고려해서 택배를 배송한다고 합니다. 이 택배는 다음의 정보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도착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소요 시간, 그 다음에 긴급도,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창고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배송 작업만을 수행하는데 볼까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첫 번째, 현재 시간이 도착 시간의 이상인 택배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중에서 긴급도 곱하기 경과 시간이 가장 큰 택배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조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 긴급도 곱하기 경과 시간이 가장 큰 택배. 여기서 경과 시간은 뭐냐면 현재 빼기 도착 시간 다 중요한 정보죠. 동점일 때는 도착 시간이 빠른 택배, 도착 시간도 같으면 번호가 앞선 택배. 번호는 뭘까요? 문제에 번호가 없는데 번호는 아마 뭐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번 배송을 시작하면 해당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택배는 대기한다.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은 모든 택배가 주어졌을 때 각 택배가 실제로 배송된 시간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문제.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이해해 볼까요? 네, 총 10만 개가 있고 정수 배열이 있고요. 각 택배의 실제 배송 시작 시간을 정수 배열로 변환하는 거예요. 앞에 문제에는 번호라는 말이 없는데 앞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각각이 언제 배송되는지를 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 푸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조건 이거예요. 현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에 따르면 현재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현재 시간이 지금 뭐 0이다, 1이다, 2다 해서 시간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현재라는 시간이 있으면 도착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시간은 항상 증가하기만 하거든요. 도착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작다면, 다시 말하면 현재 시간이 어떤 택배의 도착 시간을 넘어가 버렸다면은 그 택배는 항상 현재 시간이 도착 시간 이상인 택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간이 도착 시간 이상인 택배를 우리가 후보라고 할까요? 후보?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후보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후보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 후보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배송 완료. 배송 완료만이 오직 후보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택배가 후보에 들어갔다가 배송이 완료되면은 그때 빠지는, 네, 이런 거를 구현해 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일단 택배들을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정렬을 해야 되냐면은 택배가 후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후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후보에 들어가려면 도착 시간이 증가하는 순으로 택배를 먼저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매번 택배들을 다 살펴보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쭉쭉 택배를 살펴보면서 도착 시간이 오름차순이라면 어떤 택배를 기준으로 왼쪽은 항상 다 후보에 들어가 있고 또는 후보에 들어갔다 나왔고 어떤 택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도착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후보에 들어간 적이 없고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택배들을 모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후보에 넣어줘요. 후보에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요? 뭐 하냐면은 이 후보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조건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는 배송 가능한 택배 중에서 뭘 배송해야 될지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송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증가된 다음에 또 배송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문제에 보면은 저 후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오늘은 미리 짜왔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어라이벌이 도착 시간, 듀레이션이 배송 소요 시간, 그리고 긴급도가 얼른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입력 조건대로 그대로 했고요. 제일 처음에 뭘 한다고 했었죠?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또 정렬한다고 했어요. 먼저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정리를 해보면 후보를 만들어야 해요. 후보는 뭐냐면은 현재 시간이 시간 이상인 택배를 의미하게 돼요.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택배가 있으면 어떤 택배가 있을 거예요. 택배 뭐 1, 택배 2, 택배 3, 택배 K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택배 플러스 플러스 택배
n개니까 n이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후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택배를 먼저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죠.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거고, 후보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위해서는 배송 완료가 되어야 함. 이거 말고는 택배 그 후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했어요. 여기 펜딩에 뭐가 있냐면은 펜딩이 바로 우리의 그 후보예요. 배송 가능한 후보. 배송 가능한 후보라고 할게요. 이 후보를 배송, 네, 여기 배송 가능한 후보가 모두 펜딩에 들어가 있고, 인덱스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인덱스예요. 항상 어떤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이전까지는 후보에 다 들어갔고, 그 밖에 있으면 후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능한 이유는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CUR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는 현재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현재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간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밑에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게 될까요? 인덱스가 n보다 작고 현재 잡의 인덱스의 1번. 1번은 뭐냐면은 여기 어라이벌이거든요. 도착 시간. 도착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작으면 이 조건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배송 가능한 후보라는 의미잖아요. 배송 가능한 후보니까 배송 가능하면은 여기 후보에 넣어주게 돼요. 이거를 모두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배송할 수 있는 현재 시간 QR보다 도착 시간이 작거나 같은 모든 택배는 후보에 들어갔음 또는 들어갔다 나왔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좋은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은 경과 시간, 긴급도 곱하기 경과 시간이 가장 큰 택배를 의미한다 했거든요. 긴급도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고 경과 시간은 현재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배송해야 되는지를 우리 여기 후보에서 하나씩 다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모든 여기 후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점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점수라는 거는 이제 그 긴급도 곱하기 경과 시간을 의미하게 돼요. 이게 더 크면 같으면 도착 시간이 더 빠른 택배, 그것도 같으면 번호가 앞선 거. 맨 처음에 여기 후보를 만들 때 문제 입력엔 세 가지 정보가 있지만 첫 번째로 입력으로 주어진 번호를 넣어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지워주고 그 다음에는 정답은 배송을 언제 했는지 적어주고 문제에 따르면 해당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택배는 대기한다 했으니까 현재 시간에 그 택배가 얼마나 걸리는지 더해주면은 네, 문제를 모두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채점을 해봤는데 네, 정답을 맞춘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 문제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n 곱하기 m 크기의 미로에 갇혀 있고요. n 곱하기 m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제 n은 행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m은 보통 열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통 앞에가 뒤에가 열을 의미하게 돼요. 문제 정의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 뭘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n개, 이렇게 n개, 여기 시작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게 문제의 목표예요. 그리고 문제에 따르면 미로에는 각각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0은 이동 가능하고 1은 이동이 불가능해요. 이동 가능한 칸과 이동 불가능한 칸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도착을 하는데 각각의 칸을 방문할 때마다 뭐그 1초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도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밑에는 지금 일부러 생략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BFS 알고리즘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BFS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냐면은 BFS가 최단거리 알고리즘이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최단거리 또는 최소 시간 언제냐면은 모든 가중치가 1일 때 모든 가중치가 1이면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BFS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상황이냐면은 시작점이 하나 있고 도착점이 하나 있을 때 시작에서 도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시간, 뭐 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최단 시간이니까 최단 거리, 거리를 시간으로 보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 시간을 구하는 알고리즘인 BFS를 이용하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K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대요. 원래 벽이라는 곳은 이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K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벽에 다리를 설치하면은 시간이 플러스 1 되면서 그 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대요. 다리는 하나의 칸당
한 번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후에는 일반 칸처럼 이동할 수가 있게 돼요. 이동은 상하 좌우 인접한 칸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이동은 1초가 걸리며 벽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도 1초가 소요됩니다. 이동 시 플러스 2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시작에서 도착으로 가는 그런 문제랑 비슷한데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다리라는 게 있어서 다리를 설치하면은 그 위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자꾸 추가적인 조건이 붙거든요. 그럴 때 이런 조건이 없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원래 지금 이 하지만부터 나오는 조건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어떤 3,4라는 이런 칸에 갔을 때 3,4라는 칸에 갔으면 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3,4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소 거리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도 똑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최소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가는 방법은 항상 똑같은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3,4라는 칸에 왔는데 다리를 설치할 수 있죠. 다리를 한 번만 설치하고 도착한 3,4와 3,4에 다리를 두 번 설치하고 왔을 때 방문한 3,4는 다른 3,4예요. 왜냐하면 이 3,4는 앞으로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횟수가 아래 나와 있는 횟수보다 하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위랑 아래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리라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 3,4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없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는 모두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데 아래 조건에서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횟수가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의 문제는 행과 열을 이용해서 지금 내 최소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이 하지만부터가 추가된 이 문제에서는 행과 열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칸에 왔을 때 지금까지 다리를 설치한 횟수가 앞으로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칸과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FS를 할 때 행, 열, 그리고 다리를 설치한 횟수 이렇게 세 가지 행과 열 그리고 다리를 설치한 횟수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부터 도착까지 하는 BFS를 이렇게 수행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네, 이 문제도 코드를 미리 짜왔는데요. BFS를 하기 위해서 여기 X, 행, 열, 그리고 다리를 만든 횟수, 그리고 현재 시간 이렇게 네 개의 정보를 모두 어떤 상태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네,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리를 몇 번 만들어서 왔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타임은 이제 시간, 행, 열, 다리를 만든 횟수 이만큼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계속 강조한 거는 이 문제는 행, 열, 그리고 다리를 몇 번 만들었는지 이 세 가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 다리를 한 번 만든 거랑 3,4인데 다리를 두 번 만든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A와 B가 A와 B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콤마를 같이 변수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드는 게 없다고 치면은 다리를 만드는 조건이 없다고 하면은 3,4에 어떻게 왔는지와 상관없이 이 A와 B는 같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는. 네, 이 정보 때문에 다리를 몇 번 만들었는지가 추가돼야 되고 그래서 방문을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행, 열,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횟수 총 K번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0부터 K까지 저장할 수 있게 K 더하기 1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BFS니까 이제 BFS를 이용해 줘야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준 건 뭐냐면은 여기 문제 조건에 보면은 시작한 0,0이 항상 이동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0,0이 벽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먼저 처리해 준 거예요. 0,0이 벽인 경우. 이때 다리를 더 만들 수 없으면 뭔가 이런 조건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를 했고요. 0,0이 벽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때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모두 추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과 열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을 구하려고 하고요. BFS에서 하나 빼서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나 검사를 해주죠. 여기서 먼저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지금 x, y에서 nx, ny로 이동할 건데 여기서 nx, ny가 이동 가능한 칸일 경우에요. 이동 가능한 칸이라고 하면은 그냥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면 돼요. 그래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큐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nx, ni가 벽인 경우 이때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도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서 여기서 이동할 수 있으면 다시 큐에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n-1, n-1에서 다리를 0번 만들어서도 올 수 있고 한 번 만들어서도 올 수 있고 총 k번 만들어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방법 중에서 최소 시간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문제 조건에 따르면은 최단 시간으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값이 다 우리가 맨 처음 여기에서 인트의 최대값으로 초기화를 해줬거든요. 절대로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값이. 그래서 만약에 모든 칸이 다 인트의 최대라면은 이때는 다리를 몇 번을 쓰든지 이동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줬고요. 그게 아니면 위에서 구한 정답을 리턴해 주었어요. 아마 문제 뭔가 다리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건은 아마 없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볼까요? 음, 네, 항상 0,0은 벽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